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테마 33 실질거래가형 양도차익 계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질거래가형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거래가에서 양도차익 계산 보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양도가액을 뭘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실질 양도가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뭘 빼라,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 실질 취득 가격을 빼야 되겠죠. 취득 가격을 뺀다. 이때 취득 가격을 빼는 것이 실가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질 취득 가액을 빼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타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데 취득 가격을 가지고 했을 때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그다음에 뭐를 양도비를 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실질거래가 양도차익이다. 이게 실질거래가 양도차익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질거래가 양도차익은 실질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고요? 실질 취득가액을 빼고요. 그 다음에 뭘 빼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뺀다? 양도비를 뺀다. 결국은 보면은 실질 취득 가격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바로 실질 거래가 필요 경비가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질 양도가액은 뭐를 말하냐? 당연히 그 부동산 등을 양도로서 발생한 무슨 금액, 여러분?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총수익 금액이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질 취득가액은 글자가 돼서 어느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실질 거래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뭐를 말하냐?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실질 거래가를 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비는 글자대로 어느 단계에서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바로 실제 필요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첫째 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를 좀 살펴봅시다. 자, 이때에 이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매입 원가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내가 건물을 자가 건설했다. 원시 취득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가 건설했을 때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건설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무슨 취득했죠, 여러분? 무상 취득했다. 무상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의 바로 시가, 이게 바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의 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뭐를 시가를 과세가로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취득 유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매입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돈 주고 샀다, 매입원가. 내가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건설원가. 내가 상속 증여받았다, 그럼 뭐 취득당 시가. 여기다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놓고 여기다가 어쨌거나 유상 취득했거나 원시 취득했거나 무상 취득했거나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등 기타 하여튼 취득하는 가지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이 있다면 그걸 다 더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더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러한 매입원가, 건설원가 또는 취득당 시가에다가 취득세 등 기타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을 더한다 그겁니다. 자, 여기다가 역시 뭘 더하냐?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더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여러분이 학계에서 배우셨던 시간의 화폐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와의 차익을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라고 하고,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취득 원가에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회계 처리 요령입니다. 회계 처리. 이거 외에다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 없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납부할 거나 납부할 것은 바로 더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서 교재하는 것처럼 부당행위에서 부인 규정이라든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라든지 또는 부당행위 계산에 부여한 시가초과액이라든지 또 우리 연체료 그래서 우리 서브 교재 보시면은 여러분 지급 기일 지연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 이게 바로 연체료고요. 이런 것은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라든지 또는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료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못한다, 제외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또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쟁송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소송 비용이 발생하겠죠. 또는 화해 비용이 발생했다. 당연히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겁니다. 또 4번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이자 상당액이 있다. 그럼 그것도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하라는 얘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취득 가격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항상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 교재 보시면 양도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라서 요거는 회계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원가에 더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분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상각액입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나온 점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나 감가상각비는 다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에 각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 소득 금액 여기서 각 사업 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러한 각 사업 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산입할 거는 이때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빼내야 된다. 공제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시험에서 주의할 것은 이중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걸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면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면 요 취득당 실제 취득가에서 주로 많이 물어본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제 취득가에서 물어볼 때는 이중 공제를 가지고 출제에 자주 답을 요구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 갑시다. 자, 여러분 자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선비 보유 단계에서 수선비가 발생하는데 이 수선비는 상대적 중요성이 큰 것,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걸 바로 뭐라냐? 자본적 지출액이랍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중요성이 적은 걸 바로 뭐라냐,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실제 양도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인데 거기 1번 1번이 바로 뭐죠, 여러분? 내용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더라. 이렇게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이러한 수선비를 우리가 뭐라냐?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서 1번은 바로 뭐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고 여러분은 바로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증가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수선비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라 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액은 실제 양도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 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쟁송으로 인해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 그건 당연히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송 비용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 소득 금액,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 때 필요금으로 산입한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금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3번 토지 등이 협의 매수로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럼 자발적 양도가 아니라 강제적 양도죠.
근데 수용을 당하면서 내가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증액 관련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소송 비용도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다. 단 주의사항이 있다. 이때 이러한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지만 주의사항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자본적 지출액이 나오면 여러분 바로 여기에 꼭 나옵니다. 용도 변경. 그래서 그 자산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개량이든지 또는 이용 편의 이러한 그래서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로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있다. 그럼 이거는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도 변경할 때 용자, 개량할 때 개자, 이용 편의할 때 이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외우냐? 용개이 이렇게 외웁니다. 용개리 그러면 용개는 바로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에 보시면 수익자 부담금, 그 다음에 뭐 개발 부담금, 또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끝자가 뭘로 끝나면 부담금으로 끝나면 이거는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과금 성격을 뜨기 때문에 역시 자본적 지출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6번 어떤 토지에 뭐가 나왔지 그러면 이용 편의, 토지 이용 편의에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나온 것도 역시 다 자본적 지출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비에 갑시다. 양도비는 글자에서 1번, 여러분 양도비 1번이 바로 양도비란 정의입니다. 즉 양도비란 것은 당의 자산을 뭐하기 위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이라든지 계약서 작성비용이라든지요. 또는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이런 것 등이 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자, 여러분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여러분 반드시 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여러분 그걸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서 매입필증을 뜯고 그 매입필증을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만 이전 등기 등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끊고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면은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시점까지 보통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강제로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국민주택채권의 매각 차손, 중도 매각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외이자, 즉 법무사 등에게 양도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 차손을 한도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거기 박스 바로 밑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것들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 경비를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 계산, 사업 소득 금액 등을 계산할 때 종합 소득 등의 필요 경비를 산입할 거나 산입할 금액은 절대 양도 소득세 계산 때 또다시 필요 경비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 공제 방지. 또 수익적 지출액이든지 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라든지 또는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는 절대 필요 경비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입니다. 그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실질 거래가로 양도를 계산할 때는 이때 실질 취득가액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과세가액인 평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것도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